안녕하세요. 메타버스 시대의 온라인 사역 세미나를 진행하는 전사무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이제 코로나를 겪는 과정 가운데 많은 사실은 변화가 있었지요. 네, 저희 개인적인 사역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가 섬기고 있는 저희 교회도 코로나를 겪는 가운데에 이제 재정적인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2021년 7월에 이제 참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감동으로 강력하게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예배당에 나아가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또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하셨고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에 특별히 이제 주님의 뜻이 이제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한 방편으로서 저에게 주신 그 부르심은 제가 사실 대학 때에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이 AI 인공지능 로봇 이런 쪽에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 이제 연구자로서 또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대학 시절에 저는 주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졌고 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제 목회 사역에 또 이제 헌신하면서 사실 전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왔더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대학 시절에 공부했던 그러한 지식들을 또 활용을 해서 앱을 개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결이란 앱을 개발해서 그 앱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선교지가 서로 이제 온라인으로 네트워크를 이루고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가 현장 중심의 예배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여러 또 제약과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온라인 사역들이 활성화되게 되었는데 그 온라인 사역들을 이제 쉽게 또 성도들이 참여해서 실시간 예배와 실시간 또 성경 공부나 또 목회자들이 주도하는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앱을 이제 개발하게 하신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앱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선교지를 섬기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은 오래전부터 화두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생활에 많이 이제 다가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참 우리 목사님들이 쓰시는 스마트폰, 뭐 카톡이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메타버스적 그런 이제 영역의 또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이 현장 중심의 우리 기존의 어떤 사역에 많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모이지 못할 때에 또 직접적으로 성도들을 또는 사역의 대상들을 만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다른 대안으로서 또는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이 온라인의 영역을 통한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줌이라든지 여러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성도들과 접촉하고 만나고 또 사역을 진행시키는 이 보조적인 사역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되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가 많이 이제 완화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요. 그런 가운데서 세상은 빠르게 기술 문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 가운데 발전하는 그 눈부신 이제 기술 발전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과 그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 메타버스적 이 환경도 그와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이 메타라는 말은 초월 가상의 그런 의미죠. 그리고 버스는 이제 유니버스, 우주라고 하는 말에서 따온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3차원적인 가상 공간의 영역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이제 유튜브나 줌과 같은 이제 2D의 환경에서 서로 만남을 가질 수가 있지만은 이 메타버스적 환경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아바타를 통해서 3D의 가상 공간에서 영역에서 우리가 소통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메타버스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큰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메타버스, 이 가상 디지털 공간의 영역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큰 유익이 되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마치 칼과 같다 그럴까요? 칼이 가족을 사랑하는 주부의 손에 들려지면 아주 유용한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강도의 손에 들려게 되면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이제 흉기로 변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메타버스 가상 공간의 영역을 이제 사역자들이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또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강력한 수단과 통로로 활용한다면은 이것은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세상 문화와 세속적인 컨텐츠를 확장하는 그런 통로만 되어버린다면 많은 영혼들을 노략당하게 되는 그런 공간이 되어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이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 사역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온라인 사역에 접목시키고 또 적용해야 될 것인가는 우리의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타버스 시대의 온라인 사역이라고 하는 이 세미나를 시리즈로 진행을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또 우리 사역을 하는 현장에 있는 또 사역자들과 우리 목사님들과 이것을 함께 나누고 우리 앞에 지금 성큼 다가온 이 메타버스 시대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의 분명하신 인도하심과 뜻이라고 하는 확신과 또 응답을 받은 가운데 이 사역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목사님들은 이제 열린 마음으로 이 내용을 또 경청해 주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이 엄청난 변화 가운데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이 메타버스적 시대적 상황 속에서의 우리의 사역을 깊이 고민해 보시고 또 이것을 준비하는 일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그 자세한 프로필과 또 연락처는 이 세미나의 맨 마지막에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과 가상세계를 동시에 접할 수 있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제 이 개념, 이 개념이 이제 우리 앞에 일상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우리가 요즘에 뉴스보도를 통해서 메타버스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메타버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있지 못할 때가 많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라는 말은 초월의 가상의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고 버스는 유니버스에서 나온 그러한 단어로서 이제 3차원적 디지털 초월적인 가상 공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메타버스란 용어의 개념은요, 1992년 미국의 닐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SF 작가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물리학과 지리학을 전공했다가 본격적인 SF 작가가 되신 분인데요. 이분의 작품 가운데 스노우 크래시라고 하는 이런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에서 나오는 처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메타버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날 디지털 가상 공간의 이제 용어적 개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죠. 많은 전문가들은 이 메타버스가 이제 다음 단계의 레벨의 그러한 인터넷 환경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데에 이견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인터넷이 없는 환경을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목사님들도 뭐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기능이라든지 모든 또 컴퓨터가 다 이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작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메타버스적인 이러한 환경들은 이제 다음 단계 그러한 인터넷 환경이라고 정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메타버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 아주 가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디지털 가상 공간의 영역에서 우리가 정보를 주고받고 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얻는 것들은 이미 우리 삶 가운데서 이미 많이 활용하고 있죠. 뭐 카톡으로 이제 소식을 주고받는다든지 또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주고받는다든지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은행의 업무를 본다든지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실 세계, 인물리적인 현실 세계에서 디지털 가상 공간에 접속해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넓게는 메타버스적 그러한 이제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올해 이제 전 세계 가장 큰 규모의 이 기술 발전의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는 CES가 있습니다. CES, 이 CES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미국의 소비자 기술 협회가 주관해서 매년 1월 달에 이제 열리게 되는 국제 가전 박람회 전시회입니다. 이 CES를 통해서 그 시대적인 이 기술 발전의 트렌드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기간 동안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이 세스가 축소된 상태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1월 초에 이제 코로나가 많이 완화된 상황에서 아주 큰 규모로 성황리에 라스베가스에서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았는데요. 이 세스 2023에 보게 되어지면 미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이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기업들이 참여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기업들이 특히 스타트업 같은 그런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서 신기술을 전시하고 또 소개하는 그런 장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2023년 올해 1월 5일부터 1월 8일 동안 나흘간 진행됐던 미국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됐던 이 세스에 5가지 중요한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 트렌드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메타버스입니다. 이 메타버스가 지금 전 세계 기술 발전의 그 첫 번째로 바로 이제 언급되고 있는 트렌드의 개념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모빌리티였는데 모빌리티라는 말은 이동수단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스의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이동수단이 이제 또한 많이 발표가 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중요 트렌드가 바로 헬스테크입니다. 헬스테크는 뭐냐면 이제 우리의 이제 건강에 관련해서 우리가 웨어러블 기기라고 하죠. 손에 차는 스마트워치. 저도 이제 그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데요. 이제 갤럭시에서 만든 삼성 갤럭시에서 만든 갤럭시 워치입니다. 이 제가 차고 있는 이 스마트워치 이것도 이제 혈압도 측정이 되어지고 산소 포화도, 심전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측정이 되어지지요. 또 당뇨 측정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술 개발이 되어 있고요. 이제 조만간 이제 제품화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몸에 착용하는 이런 그 스마트워치나 또 이런 기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그 어떤 건강에 관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추출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또 병원과 이렇게 해서 원격 진료, 처방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것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헬스테크라고 하는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SG와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중요 트렌드가 되었는데요. 이 ESG라고 하는 것은 Environment 그리고 Social Governance의 머리 글자를 딴 단어지요. 한마디로 친환경 사회적 책임 그리고 경영 또 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이러한 개념들이 이제 건강한 기업의 지속 발전을 이루게 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기업 기술 발전의 트렌드로 ESG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그리고 지배구조라는 개념이 대두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5번째로 새로 등장한 키워드가 바로 게임입니다. 사실 게임의 영역은 굉장히 이러한 기술들이 종합적으로 구현되어지고 소비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제 영역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메타버스적인 공간의 활용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주 활성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로 행사를 진행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교육청에서 이렇게 메타버스 가상 공간을 통해서 세미나를 진행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2023년 국제가전 박람회 CES에서 가장 이제 큰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바로 우리나라 롯데그룹에서 발표한 칼리버스라고 하는 메타버스입니다. 사실 이 칼리버스라고 하는 이 스타트업 기업이 있었어요. 이 메타버스에 아주 앞서가고 있는 스타트업이 있었는데 롯데에서 이제 합병을 하고 인수를 했죠. 그래서 롯데에서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이제 향후에 기업의 성패는 이 메타버스 영역에 활용해 있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롯데에서 야심차게 이제 메타버스를 개발해서 그것을 출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사실은 이게 바로 롯데에서 만든 칼리버스라고 하는 메타버스의 화면입니다. 이미지죠. 그래서 실제로 그 여의도의 뭐 28배 정도의 어떤 규모로 이런 가상 공간을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올 연말에 2023년도 올 연말에 이제 그랜드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올해 연말이 되어지면 롯데에서 이 오픈한 메타버스가 이제 상용화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얼마나 지금 성큼 다가와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바타를 통해서 이와 같이 롯데에서 개발한 메타버스의 영역에 진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롯데에서 만든 이 메타버스는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그 리얼리티를 극대화해서 실사화한 그런 이제 이미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상 공간 안에 있으면 이게 현실인지 가상의 영역인지가 분별하기 힘들 정도로 현실을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메타버스를 만든 것입니다. 이 메타버스적인 기술 발전의 트렌드는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디지털 트윈입니다. 디지털 트윈이란 개념인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그대로 쌍둥이 세계처럼 이 디지털 가상 세계, 메타버스 세계 안에 구축을 해서 현실 세계와 이 디지털 가상 세계가 융합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것을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실 세계와 이 디지털 가상세계 메타버스가 따로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와 리얼리티 월드와 그다음 디지털 월드가 서로 융합되어서 그래서 트윈 월드라고 그러죠. 쌍둥이 세계처럼 서로 융합되어서 밀접하게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이제 그러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이제 구축이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현실에 있는 것처럼 롯데시네마 또는 뭐 여러 가지 롯데그룹의 그러한 이제 산하의 또한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죠. 롯데 하이마트도 있고요. 그래서 특이할 만한 것은 여기에서 이제 이 가상 공간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이제 아바타들이 이전에 우리가 아바타 메타버스의 그 영역의 아바타를 보시면 다 좀 애니메이션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실제와는 좀 다른 모습 돼 있는데 지금 롯데에서 발표한 아바타는 자신의 그 실제 모습을 거의 이제 담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아바타를 이제 구축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그 메타버스의 그런 화면들이 실제적이죠. 그리고 이 장면은 이제 그 롯데 하이마트 영역에 들어가서 메타버스 영역에 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관심 있는 물건을 이제 클릭하게 되어지면은 이 버추얼 휴먼이라고 하는 가상 인간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하이마트에 들어가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관심 있는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메타버스 영역에서도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매장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원하는 물건들을 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면 그 물건들을 자세하게 360도 살펴볼 수가 있고 안에도 들여다볼 수 있고 네, 이렇게 이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우리 집으로 이것이 택배로 배달이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구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또한 특기할 만한 것은 이 롯데에서 구축한 이 메타버스 영역에 이러한 건물과 또 땅들을 이제 구축을 해서 그것을 분양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 공간의 영역에서 이런 건물들을 이제 유저들이 사용자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공급해주는 아이템들을 가지고 그 공간을 이렇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원도 집 앞에 정원도 이렇게 나무의 위치도 배치하고 의자도 배치하고 이렇게 하면서 꾸밀 수가 있고요. 또 실내 공간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공급해주는 아이템으로 꾸밀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상 공간 안에 또 하나의 나의 집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가상 공간 안에 또 하나의 나의 사무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사회계 관점에서 보면 이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의 영역에 또 하나의 이 버추얼 처치, 가상 그러한 이제 교회가 예배당이 구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 또 모임을 갖고 또 어떤 사역들을 진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영역들이 열릴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 메타버스의 기술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하고 필요한 기술이 이제 주변 그 접속 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VR 기기라고 하는 굉장히 두툼한 것을 쓰고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것이 상용화 되려면 굉장히 이것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경과 같은 그런 아주 얇고 가벼운 그러한 접속기기로 이제 개발이 되어져 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빨리 진행이 되고 있냐면 이미 이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쌍안경, 선글라스와 같이 모양으로 안경 모양으로 이것이 개발이 되어서 이미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쿠팡에서 확인해 보니까 Annual AR 글래스라고 이제 49만 8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제 선글라스 같은 안경만 쓰면은 이 디지털 가상 공간 영역으로 접속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아주 빠르게 지금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요, 우리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이 AR 기반의 내비게이션 렌즈로 컨택트 렌즈형 이제 이 스마트 렌즈가 그 기술이 개발이 되었다고 보도가 되었어요. 이제 그 우리가 컨택트 렌즈 아시잖아요. 눈에다 끼울 수 있는 그 컨택트 렌즈를 끼우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VR 기기 또는 AR 기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VR, AR 뭐 이런 용어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VR이라는 말은 버추얼 리얼리티에서 가상 현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상의 디지털 그 세계에 이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안경이죠. 또 AR이라고 있는데요. AR은 증강현실이란 개념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현실의 개념에 이 가상의 아이템들이 같이 중첩되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MR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혼합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서로 믹싱이 돼서 실제와 가상현실이 믹싱이 돼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영역들이 이제 MR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이 컨택트 렌즈를 끼우기만 해도 눈에 끼기만 해도 이와 같이 가상의 3D 디지털 메타버스적 환경에 접속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원천 기술이 우리나라 연구진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좀 자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눈에 이렇게 컨택트 렌즈를 끼게 되면 이 컨택트 렌즈에 이러한 회로들이 다 이렇게 설계가 되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런 내비게이션 기능을 또 이렇게 띄울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이제 개발이 돼서 시연의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경에서 이제는 컨택트 렌즈만 끼워도 이 3D의 이 가상 디지털 세계에 진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들이 이미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참
기술 발전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보게 되어지면 오늘날의 이러한 그 디지털 가상세계 영역은 크게 세 가지 개념이 융합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AI입니다. AI. 자, 인공지능. 뭐 요즘에 챗GPT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고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이제 구글링이라고 하죠. 구글에 이제 검색하는 거, 네이버에 검색하는 거 하면 그 자료만 보여주는데 이 챗GPT는 그 모든 자료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이렇게 알려주는 대화형 AI 인공지능이죠. 어쨌든 이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 모든 기술들이 아주 빠르게 이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이 인공지능 AI와 그 다음에 메타버스, 3D 영역의 그러한 디지털 영역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웹3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융합되어져서 이제 새로운 나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들이 이 인터넷 가상 공간의 영역에 활용되어지는 그러한 방식으로 기술이 지금 발전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오픈 AI에서 개발한 챗 GPT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버전은 챗 GPT 3.5 버전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조만간 4.0 버전이 이제 개발이 되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챗 GPT는 오픈 AI라고 해서 이 AI를 개발하는 이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초기에는 많은 투자를 해서 이것을 이제 비영리 기업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그 자본이 많이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일론 머스크는 발을 뺐고요. 그 자리에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지금은 이제 오픈 AI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지분을 MS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점적 이제 기업으로서 지금은 이제 오픈 AI가 이윤을 추구하는 이제 방식으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결국 챗GPT를 출시하고 그리고 동시에 얼마 전에는 이제 유료 버전을 출시한 바 있어요. 한 달에 약 $20 정도로 책정이 돼서 이미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있는데 유료 버전은 거의 딜레이가 없고 아주 속도도 빠르고 또 더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챗GPT를 활용해서 어떤 업무에 이것을 많이 활용하는 분들은 이제 그걸 사용해보고 $20를 내고도 이제 우리나라 또 한 3, 4만 원 하겠죠. 한 달에. 그 돈을 내고도 이것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또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이 화면은 지금 챗 GPT의 그 홈에 들어간 화면이에요. 제가 이제 직접 들어가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초기 화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밑에 창에 보시면은 이제 질문을 여기에 질문을 이제 키보딩 하시면 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특화되어 있어가지고요. 영어로 질문을 하게 되면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정확한 답을 많이 내는데 한국어도 되거든요. 한국어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번역하는 시간이 있어서 좀 딜레이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오류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은 안정화된 이 과정을 지금 지내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또 어느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챗 GPT를 활용을 해서 설교문을 작성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요청을 했는데 너무 이제 아주 논리적으로 서론본론 견을 잡아서 설교문을 잘 작성을 해서 답을 주는 이제 그러한 내용도 언론에 많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인공지능,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 GPT의 출시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의 삶의 영역에 굉장히 큰 이제 참 변화와 영향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교에서 아주 지금 큰 이제 소동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많은 대학생들이 이 챗 GPT를 활용을 해서 리포트를 작성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논문도 작성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겨서 지금 이제 대학교 자체 안에서는
공식적으로 챗GPT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국회의원이 이 챗GPT로 연설문을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의회에서 발표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또 나중에 밝히기도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미국의 어느 판사는 이 챗GPT를 통해서 자신의 판결에 관한 그러한 조언과 또 자문을 얻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서 이것이 이제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바 있어요. 어쨌든 이 챗GPT는요. 엄청난 지금 기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지금 나와 있는 챗 3.5 버전도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구글에서 발빠르게 구글의 이제 이 검색창에 보면 오른쪽에 상단에 챗 GPT 기능을 서로 조인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구글 앱에서 설정에 들어가서 이제 확장 기능을 프로그램을 이걸로 설정을 해놓으면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챗GPT에 대해 알려줘 하면 구글에서도 검색한 내용이 뜨고 그리고 챗GPT에서도 이제 처리한 내용이 이렇게 뜨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발빠르게 지금 이제 또 그렇게 조인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어쨌든 오픈 AI의 이 챗GPT의 출시로 인해서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글이라든지 애플, 삼성 또 그 외에 뭐 많은 대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지금 이 인공지능 대화형 인공지능 그러한 것들을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지금 대화형 인공지능을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그런 이제 챗 GPT와 같은 유형의 대화형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말에 훨씬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기는 훨씬 편리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지금 SKT에서 개발한 앱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요. 이 A- 바로 이 챗 GPT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 앱을 깔게 되면 이런 캐릭터가 떠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이제 꾸미고 이제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 이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잖아요. 잘못 알아듣고 잘못된 답변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제가 직접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말을 잘 알아들어요. 그리고 대화가 끊기지 않게 계속 연결되어질 수 있고 또 필요한 어떤 정보도 얻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 또 어떤 찬양을 듣는다든지 또는 뭐 유튜브에 어떤 또 필요한 장면을 또 틀어주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원활하게 예전과는 다르게 아주 원활하게 작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플레이스토어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시는 분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또는 애플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A-라고 검색을 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SK에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한번 설치해서 보시면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나가고 있는 이 메타버스 시대에 이 중요한 어떤 토대 중에 하나가 아까 인공지능 AI라고 그랬죠. 그리고 메타버스적 영역과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바로 웹3 또는 웹 3.0의 기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웹3, 웹 3.0이라는 개념은요. 사실 그 인터넷 어떤 그 시스템 환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웹1은 이제 일방향적인 데이터만을 공급해주는 차원의 인터넷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인터넷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인터넷 접속해서 게시판 이런 데에서 정보를 읽는다든지 게시된 내용을 본다든지 이것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웹 2.0은 뭐냐? 웹 2.0은 이제 쌍방향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웹 2.0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주고받는 수 있는 그런 인터넷 이제 활용 방식 시스템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웹 3과 또 웹 3.0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이것을 많이 이제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사실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웹 3는
Decentralized Web이라고 그래가지고 탈중앙화된 인터넷의 개념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사실 지금 목사님들이 핸드폰을 쓰고 계시는 것도 다 이 구글의 아이디, 구글 계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글의 아이디와 비번으로 이제 핸드폰에 이제 그 접속을 하고 들어가야 우리가 앱도 사용할 수 있고 모든 기능들이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방식은 이 중앙화된 이런 플랫폼들,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또는 어떤 정부 기관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인증을 받거나 또 접속을 했을 때 우리가 거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대형 플랫폼에서 이제 우리의 많은 개인 정보를 이제 수집하지 않습니까? 구글에서도 우리의 개인 정보 수집하죠. 애플에서도 수집하죠.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화두가 이제 우리가 그런 중앙화된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구글이나 애플이나 뭐 정부기관이나 이런 걸 거치지 않고 우리의 개인적인 정보를 정보화해서 개인 대 개인, person to person에서 P2P라고 합니다. 개인 대 개인의 어떤 이 연결 그리고 또 어떤 소통 또는 거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싶다. 이것이 하나의 어떤 사회적 공정의 개념에서 이제 이런 개념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거대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다 우리의 어떤 데이터나 정보들을 좌지우지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접속을 하고 또 로그인을 해야 뭘 거래도 할 수 있고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그것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술적인 환경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하나의 블록체인 개념인데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우리의 어떤 정보를 하나하나의 블록으로 이렇게 블록화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유지하면서 그래서 이런 그 거대 플랫폼을 통하지 아니하고 또는 이런 거대 글로벌 기업들을 통하지 아니하고 블록화된 우리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서 개인 대 개인 이렇게 사용자와 또 거래자 간에 이렇게 접속을 해서 거래를 한다든지 소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 기술 시스템이 바로 블록체인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블록체인이 뭐냐면 바로 비트코인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 그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블록체인 그 개념에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 암호화폐 거래나 이런 모든 것들을 국가기관이나 또는 이런 거대 플랫폼들이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개인 대 개인 블록체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웹3 탈중앙화된 인터넷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인터넷 시스템 운영 방식은 웹3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중앙화된 구글이라든지 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 우리가 통제받지 아니하고 개인 대 개인으로 이것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 웹 3.0이 있는데요. 세만틱 웹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공지능 인간과 다양한 기기들의 소통을 이뤄가는 방식으로 인터넷망이 구축되어가는 인터넷 환경 시스템을 웹 3.0이라고 합니다. 웹 3.0. 그래서 요즘에 뭐 삼성에서 이제 그 개발한 이번에 CES에도 그런 발표를 했는데요. 삼성의 이제 여러 가전 제품들 있잖아요.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TV 이것을 다 이제 서로 연동시켜 가지고 연동시켜 스마트폰에서 그것을 서로 조정하고 또 그 정보를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인간과 인공지능 간에도 데이터를 주고받고 인간과 기기 사이에도 데이터를 주고받고 소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 방식, 인터넷 시스템 방식 웹 3.0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그 메타버스 기술 트렌드는 이와 같이 인공지능 AI와 또 이런 웹 3 또는 웹 3.0의 기술적 이런 토대 위에서 이제 구축이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뉴스가 YTN에서 보도된 바 있는데요. 독일 비텐베르그에
이제 이 로봇 목사라고 하죠. 로봇 목사라고 하는 Bless You To라고 하는 그 로봇이 이제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요청을 하게 되면 축복 기도도 해주고요. 또 어떤 위로의 말도 해주고요. 이제 성경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로봇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로봇들이 얼마든지 계속해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의 자리까지 위협받지 않는가, 뭐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인공지능의 영역은 지식적, 그러니까 혼적인 영역이죠. 정신적 영역. 영적인 영역까지는 터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적인 기반에서는 이 인공지능이 또는 로봇이 변호사라든지 또는 의사라든지 모든 상담사 이런 직업들을 다 대체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러나 이제 사실 목회자의 영역은 지식적인 영역 외에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서 사역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이제 대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곧 이제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거는 김주아 앵커인데요. 실제 김주아 앵커가 아니고 버추얼 휴먼이라고 해서 인공지능 가상 이제 앵커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주아 앵커가 뉴스를 진행할 때 이렇게 실제로 나와서 하지 않아도 이런 AI 앵커, 이 버추얼 휴먼의 방식으로 이렇게 뉴스를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뉴스를 보도하는 내용들 보니까 실제 김주아 앵커와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유사하게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나운서라든지 또는 뭐 리포터라든지 이런 영역도 이제 앞으로 얼마든지 AI 앵커, 이 버추얼 휴먼 가상 인간들이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다는 거죠. 또한 이 모든 기술 발전의 트렌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인터넷망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각 나라마다 인터넷 그 기반 시설의 그러한 어떤 수준이 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뭐 인터넷 강국이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아주 빠른 속도의 인터넷망이 구축이 돼 있지만요. 그러나 이제 많은 그 나라들, 특히 동남아시아에 있는 네팔이라든지 또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은요 아주 인터넷 수준이 열악합니다. 자, 그런데 이 테슬라 기업의 일론 머스크가 나라에서도 하기 힘든 일을 지금 야심차게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이 스타링크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저궤도에 2만 개가 넘는 인터넷 중계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가지고 지구의 전 지역을 카바링해서 뭐 극지방뿐만 아니라 사막지대를 포함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금 1,000개가 넘는 인터넷 중계 위성들을 쏘아 올려서 이미 상용화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용화가 가능한 지역에 서비스가 돼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를 이제 내게 되면 조그마한 이제 인공위성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와 이제 장비들이 와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접속을 해봤더니 인터넷 속도가 100mbps 이상의 인터넷 속도가 양질의 인터넷 속도가 제공이 되더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사역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나 여러 상황으로 인해 전쟁이라든지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현지에 가지 못하는 선교지 현지에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인터넷망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온라인 사역을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그 나라의 인터넷 기반 시설의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스타링크 프로젝트와 같은 그러한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어지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 인터넷망을 통해서 메타버스적 사역이 가능하게 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전쟁 초반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그 기반 시설들을 많이 폭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사일 쏴가지고 특히 인터넷 시설들. 그런데 지금 이 전쟁 상황을 뭐 거의 실시간 보도하듯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이것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 인터넷 서비스를 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디서든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생생하게 전쟁 상황들을 영상을 올리고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거죠. 자, 우리는 이러한 가정 가운데 이 시대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2021년도 한 달 동안 주님께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실 때에 주신 응답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21절인데요. 예수님의 중보기도죠. 이 내용에 보게 되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제가 한 달 동안 눈물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데 기도의 내용보다도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셨어요. 어디서 눈물이 나오는지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한 달이 거의 다 되게 됐을 때 성령의 강한 감동과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며 주의 마음이 저에게 부어지게 됐는데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 때 주의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뜻 가운데 하나가 이 땅의 주의 교회들이 신실한 주의 종들이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마지막 때의 추수의 사역을 감당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애통해 하시면서 그러나 나의 종들이 자신의 교회와 자신의 사역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도다라고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회개가 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여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가 그러했거든요. 많은 주변에 어려운 교회와 어려운 형편의 주의 종들이 있어서 제가 얼마든지 그들을 섬겨 도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제가 섬기는 교회가 또 저의 사역에만 집중하고 달려왔던 저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앱을 개발하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기술적인 영역에서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와 모든 선교 이 땅에 주님의 신실한 종들과 교회들이 거룩한 이 네트워크 기술적인 이 인터넷 온라인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의 토대를 이루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기존에는 이 현장 중심의 사역 위주로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한 우리가 제한받을 만한 상황들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전대미문의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현장 중심의 사역이 제한되어지고 심지어는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줌으로만 예배를 진행해야 되는 강제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노출되게 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사역의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직면하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을 주셨는데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물론 본문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 새 포도주는 바로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율법주의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나아갈 때 바로 이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주어진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또한 알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그 시대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흐름을 깨닫고 그 시대적인 복음의 본질은 바뀌어서는 안 되지만 그 복음을 담고 전할 수 있는 방식은 우리가 시대적으로 발전해가고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러한 기술들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초대교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편지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인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받은 말씀을 기록하여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가 그 편지를 받아서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이 믿고 받지 않았습니까? 만약 오늘날 이런 기술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편지보다는 이메일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상과 또 소리로 전했겠지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바뀌어서는 안 되고 바뀔 수도 없지만은 그 말씀을 담아서 전하는 통로들은 시대적인 발전과 흐름에 맞게 변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현장 사역 위주의 사역을 감당해 왔어요. 오프라인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현실적 상황은 코로나적 상황으로 인해서 현장 사역과 온라인 사역을 병행해야만 하는 하이브리드 사역의
필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가 많이 완화돼서 현장으로 많이 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저런 이유로 또는 코로나에 감염됐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장 예배에 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발생하게 되지요. 그들은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줌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사역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제 우리 앞에 메타버스 시대가 펼쳐지게 되고 상용화되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핸드폰이나 또는 컴퓨터 이 2D 화면을 통해서 보는 개념에서 이제는 그 디지털 3D 가상 공간의 영역에 아바타의 형태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메타버스 사역이 우리 앞에 이제 상용화되어지면은 현실 세계와 디지털 가상 세계 융합 사역으로 온라인 사역은 발전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융합 사역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다가온 이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는 현실 사역과 이 디지털 가상 세계가 융합되어지는 개념으로 우리 융합 사역을 준비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주님께서 개발하게 한 이 바로 연결 앱을 통해서 우리는 온라인 사역 시스템에 우리가 쉽게 구축을 하고 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인터넷망을 통해서 물론 목사님들은 줌이나 유튜브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라인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 성도들은 거기에 이제 접속해서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쉽게 링크에 접속을 하죠. 그러나 나이 든 성도들은 이마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보통 이제 유튜브 링크, 실시간 예배 링크나 줌 링크를 보내드리면 그걸로 접속해서 많이 들어오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것조차도 잘 못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80 넘으신 어머니 권사님 계시는데 몇 번 현장에서 알려드리고 해도 당장 그 앞에서는 하시지만은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카톡에 들어가서 링크 찾아서 접속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접속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바로 연결 앱을 깔고 앱을 통해서 이제 그 링크를 구축을 하게 되면 이것이 아주 쉽게 접속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핸드폰 화면에 보면 바로 연결 앱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영어용으로는 바로 링크라고 이제 영어용 앱을 개발을 하게 하셨는데요. 이거를 이제 핸드폰에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무료로 하나님께서 공급하게 하셨기 때문에 다 무료입니다. 무료로 깔게 되어지면 이렇게 각 교회별로 전용 앱으로 저희가 구축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이 버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앱 화면은 하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앱만 까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세팅을 해드리면 버튼만 누르면 교회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실시간 예배 유튜브를 통해서든 또는 줌을 통해서든 쉽게 접속하실 수 있게 해주는 앱이지요. 그래서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에 이제 현장 모임이 안 되니까 메타버스 교회 학교라는 개념들이 교회에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메타버스 수련회 또 메타버스 캠프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지기도 했더랬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 온라인 사역 시스템을 이제 접목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글로벌 리더 학교라고 이제 교회 학교이죠.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전국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제 현장을 살펴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 교회 학교가 거의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조차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다가 그들이 다시 또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목사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셔요. 뭐 저희 교회도 뭐 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런 다음 세대 비전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인하여서 저희 교회에서 자라난 청년들이 이제 전공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 전공을 통해서 무료 재능 기부를 통한 무료 재능 개발 프로그램의 개념으로 이렇게 컴퓨터 반, 뭐 피아노 반, 드럼 반, 공부 반, 기타 반, 또 미술 반 이런 이제 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런 전단지를 만들어서 학교 앞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 7월 말부터 이제 전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물론 잘 전도가 안 됐죠. 반응들이 냉담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서 하니까 2주 만에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붙여주시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실 저희 교회 이제 남은 아이들은 몇 명 되지 않았는데 이 지금 기간 동안 몇 개월 기간 동안에 30명이 넘는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그 아이들이 들어와서 지금 이제 그렇게 글로벌 리더 학교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반 또 미술반 이렇게 다 진행이 되고 있죠. 피아노반 또 학습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또 접목해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온라인 사역입니다. 이 줌을 통해서 이 아바타를 활용을 해서 이 줌 온라인 사역을 우리가 주일날 오후 1시에는 현장 사역으로 글로벌 리더학교 예배와 그래 일부 예배가 끝나면은 이어서 이제 각 재능별 재능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서 마치고요. 아이들이 돌아가면 저녁에 이제 7시 반에 이 앱을 통해서 이 바로 연결 앱을 통해서 구축한 이 글로벌 리더 학교라는 이 앱으로 앱 화면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줌 메타버스 라이브라고 있잖아요. 버튼이 요걸 누르면 아이들이 제가 진행하는 이 줌 메타버스 라이브 이제 그 시간에 접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는 찬양과 율동 영상을 통해서 활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오전에 1시에 글로벌 리더학교 예배를 통해서 나누었던 메시지 중심으로 성경 퀴즈를 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제가 직접 제 얼굴 보이는 게 아니고 아바타를 통해서 아이들과 만나는데요. 아이들은 굉장히 이것에 아주 환호하고 잘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투트랙으로 현장 중심의 사역과 그리고 줌을 활용한 온라인 사역, 이 앱을 사용한 아바타를 활용한 지금 이제 줌이 그 아바타 기능을 업데이트해 가지고 이런 동물 아바타라든지 또는 사람 모양의 아바타를 활용해서 이제 이 줌으로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 목사님들 이것을 바로 현장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회마다 다녀보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이 온라인 사역 방송 시스템이 전혀 구축이 안 돼 있는 교회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힘들어 하시는 게 많은 재정이 들어간다는 것과 또 이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감당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이 온라인 사역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쉽게 이것을 하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축할 수 있는 온라인 사역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또 직접 교회마다 그것을 원하는 교회마다 세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카메라인데요, 웹캠. 보통 이제 교회에서 쓰는 것은 이제 보통 소니 카메라를 많이 쓰시죠. 그런데 이것은 뭐 최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의 고가고 방송 장비를 구축하는데 몇백만 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적은 교회들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웹캠이라고 해서 컴퓨터나 노트북에 바로 USB 단자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카메라가 있는데 이 카메라는 이제 리모컨이 있는 카메라입니다. 보통 웹캠은 리모컨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리모컨이 있어서 직관적으로 목사님들이 이제 화면을 쭉 앞으로 당기거나 멀리 잡거나 또는 상하 좌우가 직관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게 너무 쓰기가 편리해요. 그래서 이 웹캠과 보통 이제 예배당의 천장에 브라켓으로 설치하기를 원하셔서 이런 브라켓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이제 쓰는 그 마이크 앰프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믹서기 마이크 앰프로 통해서 그 소리들을 그대로 그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들어오게 해서 줌으로 방송이 나가게 하는 유튜브로 방송이 나가게 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조그만 장비가 있습니다. 생긴 건 믹서기 같이 생겼죠. 근데 손바닥만 해요. 이게 있어야 이제 교회에서 예배당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앰프와 믹서기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방송으로 나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기존에 쓰시는 마이크 또는 반주기 또는 뭐 신디 이런 소리들을 그대로 줌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깨끗한 음질로 나가게 할 수 있는 장비가 바로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카메라를 이제 연결시켜주는 컴퓨터와 연결시켜주는 영상 케이블입니다. 아주 퀄리티가 높은 그래서 이 10m짜리 영상.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한 50만 원이 조금 넘는데요. 50만 원 정도에 이제 저희가 각 교회별로 원하는 교회마다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이제 구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비에 대한 것들을 이제 구입을 해서 그러니까 교회마다 50만 원 정도의 비용만 이제 가지고서 얼마든지 아주 훌륭한 온라인 실시간 방송 시스템을 이제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실제로 이제 구축을 해드린 교회 모습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천장에 이렇게
브라켓을 통해서 이 웹캠 리모컨 기능이 되는, 그래서 줌 기능, 앞으로 쭉 당겼다가 멀리 잡았다는 줌 기능, 상하좌우 화면을 움직일 수 있는 리모컨 기능이 되는 이 카메라, 또 이게 4K까지 됩니다. 아주 화질이 좋습니다. 해가지고 노트북에 이런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 장비를 연결해서 또한 그 교회에 있는 이제 믹서기에 연결해가지고 바로 유튜브나 줌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시스템을 저희가 50만 원 그러한 그 비용으로 저희가 완벽하게 구축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몇백만 원 들여서 방송 설비를 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아주 더 효과적으로, 더 좋은 화질로, 좋은 음량으로 방송 시스템을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이제 세미나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연락처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온라인 사역 세미나, 메타버스 시대의 온라인 사역 세미나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시리즈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이 이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비전을 따라서 글로벌 콜린 네트워크 유니언, 거룩한 네트워크 연합을 우리는 이루어가고자 희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돼서 서로 연합하고 우리가 함께 섬기고 그렇게 또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수다한 영혼들을 추수하며 자라는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화면을 참고하시고 세미나나 또 이 온라인 사역 시스템 구축에 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세미나 문의 전화번호 010-3268-7253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메타버스 시대 온라인 사역 세미나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